그 국제 유가가 전날 70달러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서 오늘도 비슷하게 갔는데 이렇게 유가 흐름, 이어지는 배경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소비 쪽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을 100%로 봤을 때 미국이 19.7%고 중국이 14.7%입니다. 그 1등, 2등이거든요. 근데 중국 쪽의 최근의 경제 상황은 이제 많이들 언급이 됐지만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중국의 시장 수요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침체될 가능성, 원유에 대한. 그래서 최근에 오펙도 그런 점을 우려해서 이제 유가가 떨어질 압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중국 때문에 감산을 했는데 감산이 사실 강제력이 없는 감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라. 근데 실제로 이제 원유 생산 쪽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1등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사우디고 3등이 러시아인데 이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지금 감산할 처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감산을 자발적으로 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사우디는 뭐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 크잖아요. 그런 돈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더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감산할 처지가 아니다. 그럼 공급 쪽에서도 감산이 제대로 안 되는데 중국 경제가 원유 침체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제 유가가 한 달 만에 거의 뭐 80달러 선에서 지금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약세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장님 중국 경제는 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중국 수출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세계 시장에 대한 수출이죠. 우리나라의 중국이 아니고 플러스가 나왔어요. 다행히 몇 개월 동안 마이너스가 나오다가.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중국 수출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입은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예.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거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중국 경제 여전히 안 좋다. 그리고 중국 수출이 늘었던 거는 이제 그 뭐랄까 연말에 주요 선진국들 어떤 세일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중국 제품이 좀 많이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일시적일 가능성. 그리고 여전히 중국은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렸음에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 인민은행이 내렸던 그런 금리나 속도로 금리를 내렸더라면 아마 우리는 물가 상승률이 10% 넘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물가가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는 소비하고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물론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중국 경제가 무슨 경제 위기에 빠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기간은 그 바닥을 다지고 회복은 좀 멀리 있다고 보고 그런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